네, 9월 들어서 잠잠하던 우리 증시 왜 이러는 걸까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굉장히 팽팽한 눈치 보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도 크게 방향성을 잡지 않다가 이제는 매도로 가닥을 잡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현재 상당히 좀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1900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하면서 오후장을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파란불 일색입니다. 그리고 또 약세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서서히 늘고 있고요. 지수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현재 12시 구간입니다. 오늘 오후장 다소 좀 힘겹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도 서서히 더욱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1.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수는 1900선 밑에서의 흐름입니다. 1894.70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란히 약 4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낙폭이 2.64% 하락입니다. 아마 개장하는 분위기 체크해 보시고 나서 오후장에 이제 슬슬 매매 좀 해볼까 싶으셔서 HTS 켜신 분들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시장 분위기 좀 볼까 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지수가 장중 거의 저점 부근이죠. 코스닥 지수는 2.61% 조정받으면서 현재는 660선도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사실은 또 이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1940선대 흐름 나타내다가 이번 주 후반, 특히나 금요일 힘이 좀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고용지표의 하이라이트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9월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이 부분에 향방을 가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좀 팔고 가자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로 고민하고 계실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볼게요. 금요일이니까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진단 여유 있게 좀 봐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0232-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전화 연결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해드리는데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2128-3388번. 포트 진단 신청은 방송 전후에도 가능하고요. 개별 종목 상담은 저희 증시타파 1시간 동안에 받는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저희 증시타파 하는 동안에 지금 제 옆으로 이렇게 게시판이 그대로 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한 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 기회도 꼭 잡아보시고요. 종목 진단 신청도 좋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기 좀 힘드신 분들, 컴퓨터 사용하시기 좀 힘드셔도 이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태블릿 PC를 통해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다들 까셨죠? 여기 들어와 보시면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게시판도 있어요. 여기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전문가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 오늘은 포트밥상 또 어떻게 차려주실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고요. 또 종목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 또 이동근 전문가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 밖에도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이렇게 세 분과 오늘 분위기 다소 좀 어렵지만 함께 좀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종목이 138개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75개밖에 안 됩니다. 합하면 300개가 약간 넘는 종목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1,700개가량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 켠 종목 가운데서 특징을 짚어보니까 IT는 오늘도 강합니다.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IT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서서히 부각받기 시작하더니 이런 시세, 시장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IT 관련주들의 강세는 이어집니다. 일단은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이 그동안 강세를 이끌어줬던 대장은 약간은 좀 쉬어가지만 반면에 플렉스컴이나 인터플렉스 그리고 오늘 뭐 KH바텍이라든지 파트론도 좋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속을 썩였던 IT 부품주들 이제 서서히 상승 흐름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만큼 많이 빠지거든요. 이 IT 부품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조정 장세 속에선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시장에 솟아날 구멍 IT가 될지 오늘 토론 주제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석철 전문가의 관련된 의견도 함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지금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내용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6944번님 전화 주셨네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2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 15%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한 2%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4거래를 연속해서 좀 다소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지금 자사주 장외 처분 결정 소식이 조금 나왔던 것 같죠. 과연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진단 먼저 들어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일단 이제 오늘 뭐 시장 자체, 코스닥 시장 자체가 2.5%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시장보다는 조금 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부터 클라우드 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쪽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 실적도 184억 정도 나왔죠. 전년도에 275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도 수준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고요. 올해 약 한 350억에서 6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뭐 조정 과정만 잘 거치게 된다라면 이후 주가 흐름은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고 26,000원대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약 쌍봉의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약간 좀 끊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익을 조금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제 미국 시장이 영향에 따라서 동종목이 지금 현주가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22,400원, 500원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라인을 깨게 된다라면 60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1,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종가위원회에서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저는 약간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매수 포인트를 21,000원대들에서 다시 잡아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언급드린 기술적으로 쌍봉을 치면서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은 당분간의 주가가 좀 답보 상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 하단부의 익절 가격은 22,500원대 있다라는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상단에 윗단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20일 이동 평균선이 기술적으로 약간 꺾이고 있기 때문에 24,500원대 그 라인에서는 일단 또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단에 24,500원, 하단에 22,500원 각각 이탈하거나 도달 시에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시판 분위기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글룩글룩님 어제 첫 출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도 와 주셨네요. 어제 저희가 종목 진단해 드렸는데 매매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머프들이 막 뛰어다녀요 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앞뒤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아마도 파란불을 기록하는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것을 다소 좀 재미나게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하락장 보기가 싫은데 스머프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더 충격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하님께서 또 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점심 식사 시간에 이런 장세 보니까 밥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얹힐 지경이라고. 맞아요. 시장 혹시나도 핸드폰으로 좀 확인하신 분들은 꼭꼭 씹으셔가지고 좀 체하지 않게 소화 잘 시키시면서 점심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스케이퍼님께서도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 그 밖에 종목들도 좀 중간중간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양율리스님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상까지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앞두고 변동성 심하니까 현금이 최고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또 급락할 시점에서는 또 현금을 만들려니까 손이 잘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들 더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봐드릴게요. 1501번님께서요. SK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이 종목 27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10%. 얼마 전에 좀 지주사 체계가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다시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27만 원이면은 지금 최근에 좀 매수하신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SK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시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주가 수준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당주로 급등했던 섹터들 사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SK그룹 주들이 대체적으로 제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어떤 시총 상위주들은 최근에 들어서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많이 빠져 있다가 약간 이제 올라오는 쪽이고, 오히려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차익을 실현해 나가는 이런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K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흐름들이 좋게 나오면서 급등세를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주가의 탄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SK를 본다라면은 지금 다른 이슈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점검할 필요가 없고 기술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동종목 이미 31만 원대 언저리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치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시청자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일 이동평균선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미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약간 이제 꺾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원대 매수 가격은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어저께나 아마 그저께 정도 매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한 60선이나 한 29만 원대 정도까지 한번 보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 10% 샀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금 더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비중 좀 늘려 나갈 생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정확하게 오늘 이제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비교적 장대 연봉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 위쪽으로 뻗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 8월 18일 날 11% 정도 급락이 나왔죠. 이 장대 연봉의 부담을 지금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다음 주 정도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꼭 27만 원 선이 아니더라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요. 한 26만 원대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저는 매도하시면서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종목 교체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기관이 더욱더 야속하죠. 외국인이야 뭐 환차손 때문에 계속 판다 치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 쪽에서 좀 받아내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기관이 더 파니까 속이 상하시다고 즉석떡볶이님께서 게시판에 좀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현양님께서는 온 세상이 파랗다고 저는 빨간색이 좋은데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빨간색이 좋죠.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파란색, 파란 넥타이, 파란 의상 이런 것들은 약간은 좀 은연중에 금기시돼 있잖아요. 빨간색, 오늘 빨간색 기운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그렇고 글룩글룩님께서는 대응 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6568번님 조금 전에 문자 주셨는데요. 모두 힘냅시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한 줄이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 좀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좀 밖에 계시거나 이런 상황인데도 핸드폰으로 좀 문자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상황 여러모로 좀 힘듭니다. 보니까요. 벌써 기관이 코스닥에서 5거래일 연속해서 꽤 큰 물량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나란히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오늘 또 시장이 이렇게 꺾이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 또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왜 이런 걸까요? 변동성이기 때문에 뭐 지수 하락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제 제가 이제 그 저녁 10시에 명강 시간에 이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거래 대금도 줄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박스권으로 갇힌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현물시장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시장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선물에 의해서 등락이 연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수 많이 빠질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관점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처럼 다시 급격한 추세 하락이 갑자기 나타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수의 흐름이 최근에 보면은 일부 그 선물과 연계된 종목들의 등락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종목들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새로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어제 좀 말씀을 몇 종목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에 집중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뭐 지수와 상관없는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 칠봉이님 같은 경우도 FOMC 눈치 보기인가 뭐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또 크게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밀려나는 가운데서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업종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좀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종목들을 쭉 보니까 현재 상승 종목 양시장 포함해서 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앞서서 저희 증시타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운데서 굉장히 좀 중간중간에 한 섹터, 이 공통점을 가진 업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좀 굴룩굴룩님께서 전문가님 명강 잘 봤다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릴게요. 네, 종목들을 쭉 보니까 유니캐스트가 현재 20% 정도 상승이고요. 플렉스컴도 두 자릿수 상승 달려 이노칩, 파트론 이제 좀 눈치채시겠죠. 바로 IT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현재 전 업종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만이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나마 시총 상위 가운데서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은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도 커지고 조정받는 장세 속에서 IT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근데 아까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뭐 우리 시청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봤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환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도주 찾기 하면 안 되겠죠. 장세가 꺾여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주가 어떻게 탄생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순환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빠졌던 데 따른 단기 가격 메리트 이게 발생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요, 이제 자꾸 이제 제 그 강의 시간 그 광고하는 것 같은데 어제 명강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오늘 시세 흐름 속에서 중소형 IT 부품주들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미리 선반영되는 가운데 단기 저점을 찍은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측면의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선점하는 놈이라고 어떻게 분류를 해드리는 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은 그 최근에 보면은 시세 흐름이 이미 선반영됐고 여전히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막
그 부각되면은요, 방송에서 부각되면 오히려 주가는 한참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긴가민가 할 때 저점 찍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IT 부품주 쪽에서도요,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조정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단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의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순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구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접근 포인트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대형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그럼 소형 부품주들이 사실 탄력은 좀 더 좋잖아요. 어느 쪽이 좀 더 투자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시황을 보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장 주변의 상황을 보고 종목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잘 보고 종목 대응은 다르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골머리 아프게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전방에 있는 그런 그 대형 기업체들 이쪽에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인데 중소형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변동성 장세라든지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장세 속에서는요, IT 부품이라든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IT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은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그 랠리가 한풀 꺾인 시점에서는 지금 디프리 파동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들어가서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먼저 저점을 찍었던 종목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 중심의 대응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 지수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세에서는 좀 안전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게 지금 시세 그리고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그 가운데서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이 딱 두 개 있어요. 전기전자, 통신 쪽인데 전기전자 쪽 물량도 상당히 좀 많고요. 이야기해 주셨던 LG 디스플레이가 4%대 상승이고 삼성 SDI가 2.8%, 삼성전자도 현재 한 0.8% 정도 오르면서 그래서 코스닥 쪽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이 좀 낙폭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니까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시고 좀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아서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장이 크게 좀 움직이는데 대응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은 계속 좀 지켜보셨나요? 못했어요. 네. 네, 갑자기 좀 장 분위기가 바뀌는 바람에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날만 새면 다시 빠고 또 오를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내리고 그래서 대응을 못해요, 우리 일반 투자자가. 네, 뭔가 좀 장 마치고 나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꺾여버리니까는 더 대응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오늘만 같아도 그렇잖아요. 장 초반에 흐름 좋다가 이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리고 또 증권가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당황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종목 얘기 좀 나눠볼게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기 솔본 있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요 25%에 8,900원입니다. 네. 솔본. 네. 그리고 도전 비전이 21,000원에 20%요. 네. 그리고 파미셀이 10% 6,500원. 네. 페라세미콘이 10% 28,8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금이 40%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35% 정도 되시고 현금을 일부러 좀 만들어 놓으신 거세요? 아니면은 뭐 원래부터 좀 가져오시던 현금이세요?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4종목 모두 담고 계시는 종목들이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오면 반등이 좀 있으면은 이제 번전까지 생각 안 하고 좀 팔고 싶고 그래요. 좀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반등 시 매도로 일단은 좀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가격도 좀 애매하고 그러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르면 내일 좀 오르려나 싶어서 기다리면 다시 내일 더 많이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요 이 종목들 자세하게 또 분석해 드릴게요.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장세 속에서 사실은 또 시청자분도 용기를 내셔서 전화를 주셨을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모두 다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긴급히 저희가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슬 전문가님 좀 어때 보이시나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비단 우리 시청자님한테만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상당수 대다수의 시청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 하에서 현재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한 줄로 평을 한다면은 재정비가 필요한 밥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좀 바꿔드려야 된다. 밥상을 좀 다시 차려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솔본입니다. 어디에 놔볼까요? 오늘 뭐 밥상은 뭐 이것저것 차릴 게 없어요. 지금 대부분 뭐 보면은 그냥 반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려볼까요, 그럼? 예, 아무데나 그냥 전부 다 오늘은 밥상을 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중간에다가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좀 이렇게 차릴 거 없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에 최병훈 전문가님이셨나요?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은 내 앞에 이런 밥상이 있으면 뒤집어 엎고 다시 차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비슷한 다소 좀 보수적인 그리고 약간은 좀 점수를 주기에 힘든 그런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솔본이요 다소 좀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 회사는 이제 옛날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죠. 뭐 과거에 이제 한 10년, 20년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엄청나게 그냥 주식시장에서 가까운 10배인가 20배인가 올라갔던 그런 주식인데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회사가 좀 그 자산, 그러니까 돈이 현금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 투자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각설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나와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어제 뭐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보통 보면은 매수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잘 구분을 못해요. 요컨대 이제 솔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시세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뭐 이 회사가 뭐 새롭게 뭐 어떤 뭐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표현을 할 때 그 종목의 구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선점하는 놈, 하나는 따라가는 놈, 하나는 뒷북치는 놈 이렇게 주식을 구분을 해요. 그럼 이 흐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시점에 이 주식을 구분을 하면은 따라가는 놈의 시세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못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또 못 팔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본이라는 종목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다라고 하지만 신규 투자를 지금 대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적다. 그게 현재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해답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어느 시점에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들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일정한 반등시 목표 가격을 설정해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를 기준선으로 해서 일정 정도는 빠져나오는 관점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가격 전략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전문가들이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라든지 주가의 어떤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기준가를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시점에서
미련 갖거나 아니면 더 큰 기대를 갖지 말고 그 가격대 전후에서 파는 게 맞다. 왜? 그게 공통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 반등의 기준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솔본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단기 저항 가격대가 단기 이평선 중심의 저항선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가격대가 일정 정도로 7,000원 가격대 전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1선에서 한번 맞고 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20일 이동평균선짜리는 일정 정도는 약간 얇아졌기 때문에 그 자리 위까지는 좀 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7,000원 가격권대는 저항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7,000원을 목표치로 설정을 하고 그 가격 전후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관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솔본 시작부터 좀 힘겹습니다. 종목이. 그리고 두 번째 더존 비중 볼 텐데요. 이 종목은 현재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더존 비중은 이 종목도 좀 내려놔야 될까요? 어디에 놔야 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어떤 음식으로 비유하기보다는 좀 정리 대상 종목으로 좀 봅니다. 네, 추세 이탈됐다고 그동안은 굉장히 좀 흐름 양호했었는데 이탈 어떤 부분을 그 시그널로 판단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추천하는 종목 절대 사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방송에서 거론되거나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거기에는 가격의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더존 비존의 경우에는 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졌어요. 뭐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그 발전법 이게 이제 뭐 발효가 되면은 이 기업이 어떤 큰 수혜를 보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시장에 나오는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현재 주가에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들을 막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간단한 그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간단한 기준은 뭐냐면은 주가가 그 재료가 나온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올라와 있느냐 그걸 보면은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지금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따라가는 놈, 추격하는 놈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근에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거래가 막 터지는 시점이 뭐냐면은 한참 올라온 시점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매스컴에서 이제 막 이런 재료에 대한 기대감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통통통 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시세가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먹을 게 없고 최근 뭐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3달 동안의 시세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싱싱한 시세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왜 제가 음식에다가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냐면 급기야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33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33일 이동평균선을 절대 깨지 않았어요. 정별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근데 어저께 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락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더존 비존의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법안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시세가 일정 정도는 일단 추세가 이탈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세 이탈이면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되면은요, 이런 그 성질이 있어요. 추세가 이탈되는 가운데 주가가 빠지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추세가 살아있던 종목이 빠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정 정도 리바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 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 종목의 경우는 33일 이동평균선이 그동안에 강력한 지지선이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추세가 이탈됐다라는 얘기는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가격대가 매도의 목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28,000원 가격대. 이게 지금 33일 이동평균선이 지난 자리거든요. 28,000원 전후 가격대가 매도 가격.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는 손절 가격을 19,000원대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8,000원이면은 사실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아요. 21,100원에서 사셨으니까 이 종목은 또 반등 이용해서 빠르게 또 막 그때 가서 망설이시면은 늦습니다. 그때는 좀 결단을 내리셔줘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파미셀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좀 제외를 시켜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도 솔본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솔본하고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뭐 솔본과 비슷한 곳에 위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지금 앞서 더존 비존도 그렇고 파미셀도 그렇고 거의 고점 부분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시세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드릴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그리고 종목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은 그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둘째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시점에서 사서 비싼 시점에 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이유 제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제약 바이오 좋다더라. 그러니까 뭐 한미약품하고 뭡니까 메디톡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부담되고 그 다음 종목이 뭐냐 파미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빠지니까 요거 제약 바이오 아직 좋다 그러는데 한번 사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현재 그 제약 바이오의 시점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구분하는 세 가지 분류에 있어서 어느 시점이냐. 따라가는 놈의 시세라든지 아니면 뒷북치는 놈의 시세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세 구간은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관점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관점 속에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니면은 우리 많은 투자자들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그래요. 파미셀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의 시세 흐름은 어제 메디톡스라든지 한미약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이미 한 시대가 지나갔어요. 6배, 7배 올라간 종목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추천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시세 흐름은 일정 정도는 제껴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선점하는 놈,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 쪽으로 우리가 투자의 포커스를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세의 흐름은 이미 이제 지나간 시세의 흐름이다. 그래서 일단 단기 저점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이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격대도 좀 제시해 주시죠. 참 요새 우리 전문가들이 종목 진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들 손해보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판단우리밖에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의 경우는 5,800원대를 일단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5,800원도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단기 저항 라인에서 20일 이동평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자리가 대체적으로 5,600원대가 되는데 한 5,600원 전후에서 5,800원대까지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기준으로 잡아놓고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관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종목 테라세미콘도 현재는 2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이제는 더 이상 놀 것 없이 그냥 바로 진단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테라세미콘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IT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세미콘의 경우도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한 10%, 20% 들어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기업이라든지 그 종목의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 속에서 싸 보이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한 수준의 리바운드 흐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라세미콘의 경우에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의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해요.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에 의한 리바운드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이 새롭게 시세가 시작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급하게 빠진 종목들은 V장의 반등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많이 빠졌던 자리에서는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손실을 보더라도 이거는 최근 이제 다음 주 초반 시점까지는 잘해서 빠져나오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지금 걸리는 자리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걸리는 거예요. 최근에 잘 올라갔다가 이제 이게 걸리는데 1차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16,600원대가 되는데 16,600원대에서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은요, 이게 일차적인 매도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 매도 가격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17,500원이 되는데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잘리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지금은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는 좀 가격 불문하고 좀 파는 자리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나마 지금 차트 보니까 테라세미콘은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르네요. 좀 밀릴 때 사셔가지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봤고요. 뭔가 전반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종목을 좀 고점에서 사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고요. 조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은 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회다, 기회다. 막 주가만 빠지면은 우리 뭐 저 매스컴에서 맨날 기회다, 기회다, 저가 기회다. 근데 사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돈이 있어야지 기회가 되는데 주식 들고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기회를 잡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약세 추세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청자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35%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거를요, 좀 아끼세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지금은. 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도 재정비를 하려면은요, 지금은 좀 클리어를 시켜놓고, 일정한 수준까지는 좀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주식을 가지고서 골머리 앓는 것보다 현금을 들고서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회를 노리는 게 맞지, 그 기회를 자꾸 저가 매수로 써버리면 그거는 기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반등 시에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그 성향 중에 하나가 추격하는 매수,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주식들, 이 주식들 기다리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주식 비중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종목도 한두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을 시켜 놓으시는 가운데 지금은 조금 몸짓을 가볍게 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또 게시판에 보니까 떡볶이님께서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상당히 좀 좋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제 저녁에 방송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가 봐요. 혹시 오늘 저녁에도 방송 준비돼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명강 이제 매주 목요일만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 진단하느라고 아마 시장 전반이라든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석철 전문가하고 좀 투자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녁에 준비되어 있는 매주 목요일 방송도 있으니까 이 시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를 부탁해는 또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전화통화 하신 시청자분께서도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니까 하루 건너서 좀 종목을 가져가기가, 오버나이트 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주셨는데,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 달은커녕 일주일 들고 가기도 힘들다고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또 수선할 구멍이 있을 거예요. 현재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격 전략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매도 의견 나왔고요. 첫 번째 솔본입니다. 이 종목은 매도, 반등 목표치 7,000원입니다. 이어서 더존비즈온도 매도, 거의 원금 회복하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원 목표 주가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000원입니다. 이어서 파미셀입니다. 매도 의견 5,800원에서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테라세미콘, 매도 의견 17,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님이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던 단어, 오늘은 현금이라는 키워드가 뭔가 머릿속을 계속해서 좀 맴돕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현금만한 종목이 없다라는데 천장군님도 좀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스캘퍼님은 이미 현금을 절반 이상 좀 마련해 놓으셨나 봐요. 이런 장세에서 또 이런 코멘트 들으면 부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좀 올려주신 분 전화 주셨네요. 9789번님께서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가 봐요. 117만 원에 비중 60%. 삼성전자가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좀 움직이는 흐름. 오늘도 시장 대비로 좋죠. 확실히 또 시장 대비로 현재는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117만 원에 사셨으면 현재 주당 한 4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거고요. 비중이 상당히 좀 큽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양태준 대리입니다. 대리님, 삼성전자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표적인 좀 대장주격으로 지금 항상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그동안에 상당히 좀 주가가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부진이 이제 주가로 지금 약세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좀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자금들을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계속 연일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기관도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상향 자체가 약간 뭐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7만 원 정도의 지금 매수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로 인하면은 최소한 120만 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이 아닌 기술적 반등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5만 원 정도까지 선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좀 줄이시는 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하는데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제가 사실은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게시판 내용을 봐서 좀 언뜻 봐서 의견이 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손정구님께서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현금보다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빠질 때도 잘 가는 종목을 사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상당히 좀 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DETAE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신 마이크로 컨택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밀리네요. 4%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은요. 8,630원권 지나갑니다. 9,190원, 9,200원 정도에 사셨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9,200원이면 아마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옆으로 움직일 때쯤 100% 한번 좀 베팅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원금 회복 그리고 추가 수익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계속 뭐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 이제 큰 하락을 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는데 외국인들 매도세는 연일 꾸준하게 좀 하향 추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일봉이라든지 주봉,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하락은 이제 좀 멈췄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에 대한 부분 시그널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전방산업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뭐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크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도 상당히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시황 자체가 이번 연도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길게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9,200원 이상으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점차 줄여가시면서 어느 정도 절반 이상까지도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 100%를 권하는 전문가분들이나 또 객장의 전문가분들은 또 없으신 것 같아요. 비중이 약간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이 좀 눈에 띄네요. 종목들 쭉 들어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신청받은 종목은 상승 종목 반, 하락 종목 반입니다. 시장 대비 잘 가는 종목들도 접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오르더라도 좀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한국정보인증 사신 분도 계신데요. 15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이에요. 13,000원 정도 사셨어요. 12,9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을 10%로 살짝 담아주셨는데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서서히 상승 시세를 시작할 때쯤에 매수를 하셔서 그 용기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양태준 대리님 의견 주세요.
우선 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가 삼성페이에 대한 부분들로 아무래도 전체적인 핀테크 그런 열풍으로 인해서 좀 강한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한국정보인증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고점인 15,500원 부근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 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홀딩을 하셔도 좀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 종목은 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는 종목 가운데 좀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종목 살펴보면 또 그런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는데요. 0230번님께서는 또 한솔테크닉스를 보유하고 계세요. 이 종목 22,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뭔가 2라는 숫자와 상당히 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솔테크닉스 현재는 10%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이 종목 오늘 장에서는 약간 오르는데 그래도 빨간불이 어딥니까? 이렇게 지수 크게 밀려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잘 버티는 거죠. 3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양태준 대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이 기관들의 좀 매수세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기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하락도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로 좀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하는 것도 기관들의 매수세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적자를 꾸준하게 유지해 오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실적이 턴을 해서 이제 가시화가 되는 종목군들로 이제 매기세가 좀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실적 가시화가 되는 종목군들로 충분히 더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어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또 매수 전환을 시작을 했고, 또 투신권에서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자금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된다면은 주가는 좀 강하게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최소 전 고점 부근인 한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솔테크닉스였습니다. 1시간 동안에 저도 좀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좀 진행하기는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영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현재는 3.2%까지 3.35% 이야기 드리는 순간에도 또 야속하게 지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660선을 이탈했고요.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660선 턱걸이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또 밀렸습니다. 5포인트 정도 더 밀려난 거고요. 지금 그리고 코스닥 받고 코스피 쪽도 비슷합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쌍끌이 매도는 이어집니다. 거의 외국인 기관 지칠 줄 모르고 오늘 매도 물량을 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 더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는 분들 바로 이어지는 진짜 시황 시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